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종목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슈프리마라는 종목인데요. 7월에 시장이 조금 흔들리거나 눌림목이 나왔을 때 바로 그때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저평가 기업이에요. 특히 지금 해외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데이터 센터 보안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 꼭 끝까지 보시고 이 기업이 왜 주목받아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시작 전에 해당 영상은 7월 7일에 녹화된 영상임을 안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잊고 있는 이슈가 하나 있어요. 바로 SK텔레콤 해킹 사태입니다. 이 해킹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원래 6월 30일에 발표하기로 했던 조사 결과가 7월로 밀렸습니다. 왜 밀렸을까요? 그만큼 조사할 내용이 많고 피해 규모가 생각보다 크다는 뜻이에요. SK텔레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통신사를 바꿀 때 위약기간이 남아있으면 위약금을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통신사에 잘못이 생기면 통신사를 옮길 때 위약금이 면제되는 조항이 있어요.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를 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귀책 사유가 SK텔레콤에 있는 게 명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위약금을 면제해달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약금을 면제해준다고 해서 모든 SK텔레콤 이용자들이 다른 통신사로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까지 조사 결과를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지난 4월 29일 1차 발표와 5월 19일 2차 발표를 통해서 악성 코드 25종이 발견됐고 감염 서버 23대를 찾아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해킹 사태가 상당히 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저희 텔레그램 방에 안 들어오신 분 있나요? 지금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는 매일 양질의 컨텐츠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시면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매일 오전 장 시작 전 브리핑, 오후에는 장 마감 후 시장 정리와 내일 전망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종목 추천도 단순히 이 종목이 좋다가 아니라 왜 좋은지, 언제 사야 하는지, 목표가는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차익남이 선정한 특별 종목 2-3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모든 걸 정말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와서 꼭 혜택 놓치지 마세요. 자, 이어서 진행해 볼게요. SK텔레콤이 지금 이런 해킹 사태를 겪고 있는데 동시에 데이터 센터 건설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너네들 지금 SK텔레콤도 이렇게 다 해킹당하는데 데이터 센터 만들었다가 거기도 다 털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나오는 게 당연하죠. SK텔레콤이 세계 최대 클라우드 업체 아마존 웹서비스와 함께 울산에 국내 최대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했어요. 물론 아마존 웹서비스가 끼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 싶지만 그래도 최근에 정말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절반 이상이 해킹당한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SK텔레콤은 2030년까지 AI 데이터 센터 사업으로 연매출 1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고요. 울산은 국내 최초 100메가와트급 GPU 전용 데이터 센터로 향후 1기가와트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앞으로 더 크게 확장하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AI가 발달할수록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늘어날수록 데이터 센터의 필요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거든요. 전력 공급도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어요. 울산 안에 SK케미칼 자회사인 SK멀티 유틸리티 발전소부터 300메가와트급인 LNG 열병합 발전소에서 전력을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SK텔레콤이 해킹 사태가 있었든 없었든 어쨌든 데이터 센터 건설은 추진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나와요.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증설될수록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바로 보안이에요. 그것도 특히나 물리 보안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삼성전자나 다른 초대형 기업들의 기술력이 유출될 때 그 기술력을 누가 훔쳐갈까요? 시스템을 원격으로 접근해서 비대면으로 뚫고 들어와서 훔쳐갈까요? 아니죠. 대부분 정말 중요한 정보들이나 정말 중요한 핵심 내용들은 대부분 내부 사람들 또는 외부에서 물리적으로 진입한 사람들이 유출시켜요. 실제로 서버 해킹이나 원격 접근보다는 일단 내부에서 뚫리고 외부에서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요? 아무리 사이버 보안이 강해도 실제로 사람이 직접 들어와서 USB를 꽂거나
내부 시스템에 직접 접근하면 막을 수가 없거든요. 영화에서 보면 해커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키보드를 두들겨가지고 막 모든 걸 해킹하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정보들은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관리되거나 인터넷과 분리된 환경에서 관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정보에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물리적으로 그 장소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물리보안 분야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관련 종목들도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 사람이 직접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만큼 큰 사태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바로 물리보안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증가할수록 우리가 사이버 보안이 아니라 오히려 물리보안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데이터 센터는 모든 기업의 가장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 안에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부터 시작해서 기업의 핵심 기술, 영업기밀까지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만약에 외부인이 데이터 센터에 침입해서 그 안의 정보를 빼가거나 시설을 파괴한다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겠죠. 물리적 보안 시스템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출입을 완전히 차단하는 거고, 두 번째는 허가받은 사람이라도 뭔가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 사람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물리보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물리보안에는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먼저 생체인식 기술이 필요해요. 지문인식, 안면인식, 홍채인식 같은 기술들 말이에요. 이런 기술들은 복제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분산형 시스템 구조가 필요해요. 하나의 시스템이 해킹당해도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양방향 CCTV 시스템도 중요해요. 단순히 영상을 녹화하는 것뿐 아니라 실시간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어야 해요. 이런 모든 기능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솔루션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까요? 전 세계에서 물리보안 기술력이 좋다고 인정받는 기업이 몇 개 없거든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슈프리마입니다. 국내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기업이에요. 제가 직접 슈프리마 기술을 써보고 있어요. 제가 다니는 헬스장에서 얼굴 인식으로 출입하는데 그 얼굴 인식 시스템이 슈프리마 제품이거든요. 진짜 신기해요. 마스크 쓰고 있어도 인식이 되고 조명이 조금 어두워도 문제없이 작동을 합니다. 오류도 거의 안 생기고요. 처음에는 이게 진짜 되는 건가? 이러고 의심을 했는데 써보니까 진짜 정확하더라고요. 지문과 핀 조합을 통한 다중인증 시스템도 지원하고 세계 최고 성능의 지문 및 얼굴 인증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벤트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벤트라는 건 외부인이 침입했다든가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접근했다든가 뭔가 이상한 일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영상이 전달되고 기존 영상 보안 시스템과도 원활하게 통합돼서 SDK API를 통해 다양한 시스템들과 연동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물리보안을 위한 모든 솔루션을 만들고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고 모든 보안 인증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업이 슈프리마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지금 무슨 소리야? 한참 늦은 얘기하는 거 아니야? 누가 요즘 물리보안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그래? 데이터 센터 증가한다고 물리보안?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물리보안은 기본 중에 기본, 근본 중에 근본이에요. 아마존 웹서비스 데이터 센터 보안 백서에는 이게 명시되어 있어요. 제3의 보안 업체가, 그러니까 지금 이 데이터 센터를 지키고 있는 보안 업체 말고 아예 모르는, 그냥 아예 상관없는 보안 업체가 연 1회에서 2회 정도 침투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나와 있어요. 사이버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한번 침투해 보세요. 이런저런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우회도 해보고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지 테스트해 보세요.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침투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진행해요. 침투 테스트를 진행하면 분명 뭔가 취약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는데요. 아, 저기는 진짜 카메라가 아예 안 보이네? 아니면은 이렇게 돌아가면 우회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점들이 발견되는 거죠. 그러면 출입 절차를 보완하거나 경비 순찰 경로를 변경하거나 사각지대에서 감시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의 개선 작업을 진행해요. 이렇게 보면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들이 지금 상당히 이 물리보안의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물리보안을 하는 기업 중에서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기업,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 바로 슈프리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슈프리마가 물리보안 분야에서 세계 2위입니다. 생체인증 출입 통제 분야에서 약 13%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어요. 중국을 빼고 나면 사실상 1위라고 봐도 돼요.
근데 왜 중국을 빼고 계산하냐고요? 중국은 워낙 내수 시장이 크고 자국 기업들을 우대하는 정책이 있어서 글로벌 경쟁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거든요. 중국 시장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는 슈프리마가 거의 1위라고 봐도 무방해요. 최근에는 디스플레이 아래 초음파 지문을 인식하는 바이오사인 6.0이라는 제품까지 출시했어요. 이 제품이 어디에 적용됐는지 아세요? 바로 갤럭시 S24 시리즈에 적용됐고 최신 S25까지도 적용되어 있어요. 갤럭시에 들어가는 지문인식 기술, 여러분들이 매일 사용하고 있는 그 기술이 바로 슈프리마의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에서 굳이 슈프리마를 선택한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실제 해외 수주 실적도 정말 좋아요. 쿠웨이트라든가 중동 쪽에서 수주를 잘 받고 있고 북미 쪽에서도 수주를 잘 받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쿠웨이트 국영 정유회사 지사 150곳에 바이오스테이션 T2 400대를 납품하는 수주를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큰 프로젝트인지 감이 안 오시죠? 국영 정유회사라는 건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 중 하나라는 뜻이에요. 석유는 국가의 핵심 자원이잖아요. 그런 시설의 보안을 슈프리마에게 맡겼다는 건 기술력을 정말 인정받았다는 증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도시 건설 프로젝트인 네옴시티 건설 현장에 있는 네옴 빌라 사업도 수주받았어요. 네옴시티가 뭔지 아세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5천억 달러를 투입해서 건설하고 있는 비례도시예요. 그 프로젝트에 슈프리마의 보안 시스템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데이터 센터 얘기만 했는데 사실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출입 보안이 엄격해야 하는 모든 곳에서 슈프리마의 기술이 필요해요. 정유회사든 정부기관이든 군사시설이든 그게 아니면 연구소든 병원이든 금융기관이든 보안이 중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물리보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슈프리마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슈프리마 매출 비중을 보시면 진짜 놀랍습니다. 보통 국내 보안회사들을 생각해보세요. 국내 매출 비중이 거의 100%거나 적어도 90%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보안이라는 게 현지 법규나 규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언어나 문화적 장벽도 있거든요. 그런데 슈프리마는 완전히 달라요. 국내 매출 비중이 오히려 적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내 19%, 아시아 18%, 아메리카 25%, 유럽 21%, 중동 아프리카 15%로 정말 전 세계 각국에서 고르게 매출이 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보안 기술이라는 게 단순히 제품만 파는 게 아니거든요. 현지 법규에 맞춰야 되고 현지 파트너사들과 협력해야 되고 AS나 기술 지원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슈프리마가 전 세계 모든 대륙에서 고르게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건 그만큼 기술력이 검증됐다는 뜻이에요. 이 규모가 갑자기 늘어났거나 갑자기 증가한 건 아니에요. 꾸준히 쌓아온 결과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특히 두드러지는 변화가 있어요. 북미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북미는 보안에 대한 기준이 정말 까다로운 시장이거든요. FBI나 CIA 같은 정보기관들도 있고 국방부나 에너지부 같은 정부기관들의 보안 기준도 엄격해요. 그런데 그런 시장에서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건 슈프리마의 기술력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증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한 나라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매출이 평균적으로 잘 나오는 기업이 오히려 안정적이죠. 한 지역에서 문제가 생겨도 다른 지역에서 매출이 나오니까 버틸 수 있는 거잖아요. 추가로 더 있어요. 갤럭시 A82, 갤럭시 S 22, 23, 24, 25까지 이 모든 기종에 바이오사인 지문인식 기술이 탑재되어 있어요. 디스플레이 안에서 지문인식을 할 수 있는 기술력,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기술인지 아세요? 예전에는 지문인식 센서가 별도로 있었잖아요. 홈버튼에 있거나 뒷면에 있거나 했는데 지금은 화면 안에 숨어 있습니다. 화면을 누르면 그 아래에서 지문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기술적으로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화면의 빛이나 터치 감압과 간섭 없이 정확하게 지문을 인식해야 하고 인식 속도도 빨라야 되고 오 인식률도 낮아야 돼요. 그런 까다로운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술을 가진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삼성이 굳이 슈프리마를 선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술력이 그만큼 안 되면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에서 굳이 슈프리마를 쓸 이유가 없거든요. 삼성 갤럭시는 전 세계에서 아이폰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스마트폰이에요. 그런 제품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을 공급한다는 건 기술력을 정말 인정받았다는 거죠. 최근에 슈프리마가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기업들이 이렇게 계획을 발표하는 건 주주들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ROE 18%를 달성하겠다고 했어요. ROE가 뭔지 아시죠? Return on Equity, 자기 자본 이익률이에요. 투자한 돈 대비 얼마나 이익을 내는지 알려주는 지표거든요. 18%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일반적으로 ROE가 10% 이상이면 좋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5% 이상이면 상당히 우수한 기업이고 20% 이상이면 정말 뛰어난 기업이에요. 슈프리마가 18%를 목표로 한다는 건 상당히 공격적이면서도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AI 제품 매출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요즘 모든 기업들이 AI 얘기를 하지만 슈프리마는 이미 AI 기술을 보안 분야에 적용하고 있어요. AI를 이용한 얼굴 인식, 행동 패턴 분석, 이상징후 탐지 등 다양한 AI 기술들을 보안 솔루션에 접목시키고 있거든요. 세 번째, 월 구독형 클라우드 매출을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전에는 보안 시스템을 한 번 설치하면 끝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바뀌고 있어요. 클라우드 기반이 되면 매달 구독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한 번 설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바뀌는 건데요. 이런 구조가 왜 좋냐면 매출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수익성도 더 좋아지거든요. 네 번째, 매년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하겠다고 했어요. 이건 좀 추상적인 목표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업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어요. 다섯 번째, IR 활성화를 통한 거래량 증대를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IR이 뭔지 아시죠? 인베스터 릴레이션, 투자자 관계 업무예요. 기업이 투자자들과 소통을 늘리겠다는 뜻이에요. 실적 발표에도 더 자주 하고 투자자들의 질문에도 더 적극적으로 답변하고 기업의 비전이나 전략도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는 거죠. 여섯 번째, 외국인 소통 강화를 통한 장기 보유 주주를 증대시키겠다고 했어요. 슈프리마는 이미 해외 매출 비중이 81%나 되는 글로벌 기업인데 정작 주주 구성은 국내 투자자들이 대부분이에요.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슈프리마의 가치를 알리겠다는 뜻이죠. 해외 투자자들은 보통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계획들을 2027년까지 실행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기업이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공개한다는 건 정말 실행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2023년에는 비용이 조금씩 늘어서 영업이익이 살짝 줄긴 했지만 매출액은 3년 연속 성장하고 있어요. 영업이익은 2023년에 살짝 줄었다가 2024년, 2025년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런 성장주들의 경우 실적 발표 후 주가 반응이 크게 나타나는 편인데 그래서 저희가 실적 분석부터 향후 전망까지 모든 자료를 텔레그램에서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런 소식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접하고 싶으시다면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서 이 많은 혜택을 누려보세요. 보안시장은 기본적으로 성장시장이거든요. 사이버 보안뿐만 아니라 물리보안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늘어나고 각종 인프라 시설이 늘어날수록 보안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슈프리마 같은 기업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제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가격 경쟁에 휘말리지는 않아도 돼요. 현재 슈프리마는 실적 대비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적정 매수 구간은 32,000원 정도예요. 현재 주가에서 5에서 6% 정도만 빠지면 되는 수준이거든요. 왜 32,000원인가? 여러가지 기술적 분석과 펀더멘탈 분석을 종합해서 봤을 때 그 구간에서 지지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지지선이라는 건 주가가 그 수준까지 떨어졌을 때 매수 세력들이 들어와서 주가를 떠받쳐주는 구간을 말해요. 시장이 조금 흔들릴 때 7월에 눌림목이 나올 때 바로 그때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정확한 매수 신호나 차트 분석 같은 건 혼자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텔레그램에서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구독자분들이 놓치지 않으시도록요. 물론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죠. 슈프리마에도 몇 가지 리스크 요인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술 경쟁이에요. 보안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새로운 경쟁사들이 언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슈프리마는 이미 특허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R&D 투자도 꾸준히 하고 있어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율 리스크예요. 해외 매출 비중이 81%나 되다 보니 환율 변동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매출이 줄어들 수 있고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 매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경기 침체 리스크예요. 글로벌 경기가 나빠지면 기업들이 보안 투자를 줄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보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주식을 할 때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종목이나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기초적인 주식 교육,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안 들어오시면 손해예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방 링크 남겨놨고요. 채널 홈에도 이렇게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습니다. 꼭 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더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